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내오는 31일까지 완전히 철거하라고 공식 명령한 가운데, 국내는 물론 독일 현지에서도 한국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들은 베를린 미테구청이 코리아 협의회에 소녀상을 10월 31일까지 철거하라고 명령을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유로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독일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공공부지에 설치된 소녀상 허가 기간이 2022년 9월 만료됐고, 이후에는 법적 근거 없이 구청 재량으로 용인했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경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산창원 진해 시민모임 대표는 며칠 전 독일 코리아 협의회 한정화 대표와 전화통화를 했을 때는 공식 명령 이야기는 없었는데, 미태구청이 하지 말아야 할 조치를 기어코 한 것 같다라며, 한정화 대표가 소녀상 지키기를 위해 너무 힘들게 고생을 하고 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부지를 마련해 옮기는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인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모양이다 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독일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 대해 이 대표는 일본 외교가 기어코 유럽을 잠식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베를린 소녀상을 지켜내면서 파리와 런던 등 다른 나라에도 소녀상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유럽 여러 도시로 소녀상 건립이 번져나가는 것을 막으려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다른 데보다 베를린에 더 압력을 가하고 때로는 회유를 해 철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더 나쁘다. 일본이 저렇게 강력하게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소녀상 철거는 역사 지우기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두 눈 뜨고 쳐다만 보고 있으니 속이 터진다. 나라의 수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란 인간이 이런 데는 관심 없고, 오로지 김건희 씨 하나 지키겠다고 생쇼를 하고 있으니, 정말 나라를 전방위적으로 조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제철을 비롯한 17개 전범 기업에 약 62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정면 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우체국 금융은 올해 일본제철, 스미토모, 미세이 등 전범기업 17곳에 61억 5,2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보다도 투자 금액이 무려 12억 1,300만 원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유족자 등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일본제철에 투자한 금액도 올해 2억 7,2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일본제철에 대한 투자액은 2022년 1억 1,8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2억 5,8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4대 연기금 중 하나인 우체국 금융이 일본 전범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우체국 금융은 지난해 8월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할 수 있다는 책임 투자를 명시한 바 있고, 또 올해 경영합리화 시행계획에서도 국영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책임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노정면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공적 연기금이 그간 책임감과 역사의식이 결여된 채 운영돼 왔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 정서를 넘어서면서까지 전범기업 여러 곳에 투자를 한 이유를 밝혀낼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나라를 어디까지 일본에 팔아먹을 작정인지, 보면 볼수록 뭐 이런 대통령이 다 있나 싶습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국가 중요 예산을 다 날려먹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젠 하다하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예산을 통째로 날려버리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통신비 절감 등의 효과로 사업 만족도가 높았던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2025년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이 곧 종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더 황당한 사실은 디지털 격차 해소 ODA 예산은 내년에 약 4천억 원 가량을 기획하면서 외국에만 지원을 하고 국내 사업은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인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128억 2,100만 원에서 올해 3억 9,6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된 데 이어 내년도에는 이마저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논란이 일자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구축과 내구 연한이 도래하는 장비의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설치 교체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셈인데요. 이에 대해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지원하겠다며 ODA 예산을 늘리더니 정작 우리 국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인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책무를 재정 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들에게 떠넘기게 되면 디지털 격차가 계층간은 물론 지역 간 격차로 더 확대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디지털 격차 해소에 진심이라면 공공장소 와이파이 사업을 복원해야 한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고 하는데요. 자국민들 복지 예산은 다 날려먹고 있는 인간이 다른 나라에다가는 돈을 막 퍼붓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지난해 사무총장 재직 시절 예산을 전용해 전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책 300권을 사들여 감사원 직원들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14일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 의원의 지시로 감사활동 경비를 사용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룬 책 서해일기 300권을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서해일기는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이 씨의 죽음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라는 헛소리를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은 감사활동 경비 330만 원으로 이 책 300권을 구매해 감사원 각 부서에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별조사국에 57부, 그 외 각 부서에 2부씩 186부를 배포했고 국장 이상급 직원들에겐 1부씩 총 37부를 별도로 배포했다고 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업무상 관계가 없는 일반 부서에까지 이 책을 배포하는데 감사활동 경비를 사용을 하면서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사무총장이란 인간이 논쟁적인 사건에 대해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책의 배포를 지시했다면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감사원 등 기관에는 도서 구입비가 있지만 이는 기관 비치를 위한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도서 구입에 감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횡령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유병호 전 총장의 정치적 편향성은 여러 사안에서 드러났으며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는 정치적 논란이 많았던 사례라며 예산의 불법적 이익 전용임은 물론 사건과 관련해 일종의 정치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온갖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인데요.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